1시간 반 동안 교육했던 게 있는데 그걸 30분짜리로 좀 쪼개가지고 줄여가지고 좀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 학원 소개는 뭐 브로셔도 보셨겠지만 그냥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2019년도 저희 영상이고 2020년도 걸 지금 제작 중인데 다 다음 주 정도에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올해 걸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냥 저희 학원이랑 이렇습니다. 학원 이렇고요. 오늘 나눠드릴 내용은 그냥 원장님들과 또 저희 학원 이 고민하고 있거나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학원이라는 학원 운영을 6가지 투어 코드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도 다 아시는 것들이죠. 이제 잘 가르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보낼 것인가, 알릴 것인가. 이제 5개 코어 코드와 나머지 6개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요.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몇 학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과목은 뭘로 할 것인가, 한 반의 인원은 뭘로 할 것인가, 강사는 질을 높여서 큰 페이를 줄 것인가 아니면 페이를 낮춰서 시스템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수업 횟수는, 수업 시간은, 커리큘럼은, 수업 방식은 강의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업 도구는 전자칠판으로 할 것인가 뭘로 할 것인가. 평가 방식도 뭐 데일리 테스트, 주간 테스트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평가 도구는 그냥 수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해서 분석까지 출력하게 할 것인가. 그다음 당연히 학원은 로컬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학교들을 분석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이고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수업 연구들을 하게 되고 수업 연구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도 하고 뭐 유튜브 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저희는 이제 강사들끼리 자기들로 이제 스터디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라포 형성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믿으면 이제 잘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 잘 관리할 것인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학생 관리나 학부모 관리는 이제 가르칠 것인가의 연장선상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피드백 해줄 것이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원은 또 이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공간이잖아요.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요새 갈수록 좀 일이 많아지고 있죠. 아시는 원장님들도 이제 노무 때문에 맨날 노무사 다니시고 힘드신데 노무 관리가 좀 많이 저희도 되게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S 및 행정관리에 대해서 뭐 행정관리, 시설관리부터 차량관리 뭐 이런 것들 저희 데스크 직원관리들도 그렇고요. 사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접근하게 되고 잘 보낼 것인가는 입시에 대한 문제죠.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전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장님들이 되게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범위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처럼 이제 상주하는 직원을 쓰면 K가 세지고 외주를 주장이 연속성이 없고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온라인을 사용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 알릴 것인가는 원장님 잘 하고 계신 것들, 뭐 블로그, SNS,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하고 심지어 랜딩 페이지처럼 해가지고 이제 학원 블로그, 학원 소개하는 블로그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랜딩 페이지처럼 해놓고 오프라인 콘텐츠는 뭐 직투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제 1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에 2020년도 이제 설명회와 홍보, 마케팅 계획이 다 나오는데 시기별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설명회는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는 언제 무엇을 할 건지, 협력 같은 경우에는 타 학원들이랑 이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협력해서 이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 판촉 같은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다음 주에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2020년도 탁상 달력을 좀 만들었는데 그게 좀 반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원장님들께 드린 그런 것들이 다 판촉물이겠죠. 그거 만드느라고 짜증났었는데 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블루타이 원장님들이 모이신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잘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겠죠. 여기 네 가지는 원장님들이 잘 할 것이고 잘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예측이라든지 방향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머리도 맞대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잘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결국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 외부에 있는 것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처럼 블루타이처럼 교육과 협력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되 카피캣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원의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요새 트렌드인 강소학원으로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별성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차별성만 추구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차별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같이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타겟이고요. 이 다섯 가지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장 큰 목표가 이제 잘 브랜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옷을 사 입거나 신발을 입거나 아니면 어디를 먹으러 가거나 할 때 그 브랜드나 그 상표를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해요. 아직은 저희가 이제 브랜딩이 잘 안 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어렵고도 지키기 힘든 것들, 지역의 포지셔닝을 하면서 대표님의 교육 철학이나 경영 철학이 관철되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칙과 매뉴얼이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는 그래서 저희 최종 캐치프레이즈는 3년 안에 고객과 구성원이 이제 기꺼이 다닌다를 이제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고 이 6가지 코어 코드가 사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좀 잘 돼야겠죠.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원장님들이 사실 이 일을 다 하고 계시니까 정말 능력자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톱니바퀴처럼 돼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고 그다음에 체계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원에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제 코어 코드 6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환경 분석하는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인구절벽인데 저희가 이제 5년새에 한 7,000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으로 따지면 100명짜리 학원 70개 분이 이제 증발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이 과잉이 됩니다. 이쪽이 광명시가 혹시 아시는 분들 뭐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모르겠지만 우리가 땅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면서 이제 시장이 좀 커지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에서 64개소가 증가를 했고 이제 과외가 굉장히 많이 있죠. 매해 교육부에서 나오는 이제 사교육 실태 조사를 보면 과외를 하는 아이들 뭐 예체능까지 합쳐서지만 한 18% 정도가 돼요. 17.7% 정도가 되는데 그 아이들까지 하면 공급이 굉장히 지금 과잉되고 있어서 우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좀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짜증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입시 환경이 계속 변하죠. 사실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좀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뭐 정시 늘린다, 뭐 어떻게 하게 됐다, 이제 정시를 늘리고 학생 부종합 전형은 이제 또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입시가 투트랙으로 가는데 투트랙을 모두 다 해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이건데요. 수행평가인데 저희 지역은 이제 혁신학교가 좀 많은 지역인데다가 친정부적 이제 지역이라 기본적으로 수행평가가 이제 40% 이상이에요. 40% 이상인데 학부모들이 그런 컴플레인을 합니다. 3년 전이랑 내가 내는 학비는 똑같은데 왜 내 아이의 성적에 60%밖에 책임을 못 져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제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올 겨울부터는 또 학교별로 쪼개는 이런 귀찮은 작업들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랑 저희 이제 연구소에 있는 저희 수석 컨설턴트랑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변화 제가 오늘 이따가 계속 말씀드릴 것인데 예전과는 다를 거라고 이제 계속 경고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와서 아직까지 반향이 크진 않은데 좀 거슬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뒤에 살짝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변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게 제일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데요. 저도 이제 꼰대가 돼버렸어요. 꼰대가 돼버렸는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제가 첫 세대거든요. 밀레니얼 세대 첫 세대인데 밀레니얼 세대가 80년생부터 이제 96년생 정도까지를 통칭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 이제 연배가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원장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이제 피를 수혈을 하게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젊으신 분인데 사실은 계약 조건부터 시작해서 문화에 밍글링 되는 거, 문화에 섞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거수일투족들이 어떻게 저렇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뭐 술자리도 그렇고 회식부터 시작해서 뭐 서로 일 섞이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역차별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제가 좀 많이 고민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일 중심으로 좀 일하는 학원이었다면 이제 지금 선생님들은 다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는 선생님들이라 주말 수업은 아예 안 하려고 하시고 고등 선생님들인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충이 되고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워라인이라고 이제 워크라이프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이제 일과 삶이 이제 통합된 이런 일을 제가 강조를 하지만 사실 그건 학원 일은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워라인을 잘 지키는 직종들이 IT 전문 직종 또는 이제 예체능 계열 직종이 이제 워라인을 좀 잘 하는 편인데 이 일은 워라인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보면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강조하는 합리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합리적인데 이 합리를 이 학원에다 장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계속 이제 관성처럼 해왔던 이제 관행들을 너무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좀 너무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들이 많아서 요게 좀 제일 고민이에요. 사실 이제 조직 관리에서도 큰 고민이 되고 애들 강의부터 시작해서 수업 시스템, 그다음에 연봉, 그다음에 학원 내 조직 문화 이것들이 다 이제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가 지금 저희가 되게 고민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존버하려고 존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 버티는 건데 네. 이런 이제 되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잖아요.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이제 기존의 학원들을 어떻게 디벨롭 해가지고 이제 좀 잘 나가느냐. 근데 이제 꾸역꾸역 이제 버텨나가고 있어요. 버텨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사실은 저는 이제 가시처럼 이제 학원가를 좀 보는 편인데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거나 심화될 것으로 보이거나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런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적응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다시 트렌드 세팅을 할 수 있는 학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좀 잘 갖춰진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하고 나머지가 이제 괴사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강수학원으로 남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 뭐 이제 저의 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버텨서 이제 좀 해보고자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마다 로컬적으로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로컬적으로 좀 분위기도 다르고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정시 위주도 있을 거고 구성원들은 원장님들이 잘 이제 조직 관리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이 교육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 환경은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요 네 가지가 좀 변하는데 네 가지가 좀 변화하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이제 젊어지잖아요. 갈수록 젊어져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능 세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학원도 다녔던 사람들이고 공부도 웬만큼 할 줄 알고 고학력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기업 인사 뭐 부장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정규직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휘말리더라고요. 그래서 휘말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인구 절벽 때문에 대입 정원보다 이제 아이들이 적어져서 가불관계가 장난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만 쳐도 이제 마이엠석 학원만 쳐보셔도 저희 학원에 대한 정보 다 아실 수 있는데, 특히 이게 제일 이제 좀 쥐약이죠. 어머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그 다음에 학교별 반별 밴드, 그 다음에 맘카페들 거기서 이제 검색만 해도 그 학원들에 대한 비교라든지 아니면 뭐 악플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어제 캡처를 해놨더니 수학학원만 저희 공명시 맘카페 수학학원 검색했더니 이렇게 많아요. 댓글도 이렇게 쭉쭉 달리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뭐라 그러냐면 설명회 퀄리티나 이런 것만큼은 좀 보장이 돼 있는, 지역에서 보장이 돼 있는 편인데, 이 설명회를 너무 자주 남발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똑똑해져요. 엄마들이 웬만큼 똑똑하면 굉장히 좀 편한데 많이 똑똑해지면 이제 좀 피곤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1등으로 돼 있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쭉 설명회가 진짜 너무 많아졌어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설명회를 크게 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었는데 지역들이 이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어머님들이 사실은 거기에 혹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좀 힘들어져요. 어머니들이 갈수록 이제 똑똑해지고 이제 갈수록 이제 까다로워지고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져요. 왜냐면 이제 아이 한둘밖에 안 낳고 본인은 이제 고학력에다가 뭐 애들은 해야겠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가장 힘든 게 이제 체리피커인데, 이제 KB에 있는 체리만 이제 뽑아먹는 사람을 체리피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설명회를 한 200명은 매해 이제 마감을 치는데 2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비전생이에요. 비전생이면 저희는 기대를 되게 할 거 아니에요, 등록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료만 싹 다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체크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진이 빠질 때도 있고 좀 후회가 올 때도 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는 게 또 이런 것들이고요. 상담도 어려워지고, 상담하면 예전에는 이제 아예 등록을 생각을 하고 상담을 오셨는데 지금은 학원 쇼핑을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등록을 다니더라도 약간 등록을 했더라도 약간 핀트 나간다 그러면 바로 그냥 퇴원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학부모들이 그만큼 정보들을 잘 취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본인들이 좀 체리피커처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학원을 좀 이끌어가는 이런 좀 변화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건 사실 공교육의 변화가 좀 크긴 한데, 뭐 혁신학교는 많이 들으셨죠. 혁신학교는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제도예요. 10년 정도 된 제도인데, 혁신학교는 뭐 여러 가지 뭐 되게 추상적인 말들이 많은데 그냥 편하게 수행평가가 더럽게 많은 학교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고등학교가 2개고 중학교는 대부분이 이제 혁신학교가 되는데, 이런 학교 보면 이게 한 학기거든요. 한 학기 수학 수행평가가 6번이에요. 한 학기에. 미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학교 다니는 애들을 받지 말아달라고, 자기 반에 넣지 말라고 부탁을 할 정도고, 이게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좀 쫓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직접 보시는 분도 보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학습 자료는 기본이고 애들 분석도 해주고요. 외부 앱이랑 프로그램에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도와주는 건데, 디지털 교과서가 왜 좀 제가 좀 예주시하냐면, 얘네 때부터 굉장히 이게 그 디지털 교과서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얘네가 3, 4년 뒤엔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올 텐데, 이렇게 저런 것들에 익숙한 아이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예전과 다르지 않게 가르쳤을 때 오는 충돌점은 없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벌써 이제 내년이면 여기까지는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패드를 보면 별의별 기능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되죠.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고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익숙해지고요. 제일 신기한 건 이렇게 VR, AR 기능도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고, 이러한 콘텐츠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사실 이런 거는 일선 학원에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큰 자본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저런 것들이 굉장히 따라갈 수 없거나 차용하기 힘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우리 학원업계에 크게 뭐 반향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실론 다 들어보신 원장님들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원래는 도서벽지에 있는 아이들은 어려운 수업이라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화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화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수업을 하면서 발언권도 하고 화면 공유도 막 하고 파일 공유도 하고 퀴즈도 내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나온 지가 2년 됐는데 올해 완전히 더 뭐 활성화가 되고 더 기능이 더 좋아져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수업들이 좀 많이 깔리는 겁니다. 이런 수업들이 많이 깔리고 아이들이 영상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굉장히 손쉽게 들을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승인만 해주면 승인 클릭만 해주면 다 들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EBS 교과서, EBS는 뭐 엄밀히 말하면 사교육은 아니지만 공교육 범주에 들어가 있는 공교육은 아니지만 공교육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업체죠. EBS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EBS 야 니네 이제 그냥 선생님들 진도 강의하지 말고 학교별로 내신 수업 할 수 있게 교과서 강의 오픈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보도자료가 나왔고 바로 오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 국영 4과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수학이 새로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니 교과서별로 이제 다 그 영상들이 다 탑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면 교과서 찍고 종류 찍고 단원 찍고 중단원 찍고 소단원 찍고 하면 그 교과서의 그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가 다 나오고 그것과 관련된 단원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수업이 다 보입니다. EBS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다음 저희 이제 수학하고 이제 수학까지 저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교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링러닝이라고. 이제 미래교실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공교육은 아니고 공교육 선생님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이제 서울시랑 MOU를 맺은 서울시 교육청이랑 MOU를 맺은 업체인데 거꾸로 교실 수업을 하는 업체예요. 거꾸로 교실 수업을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모임이라고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죠. 서울에만 있는 요 파란색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 파란색을 찍으면 그 강남의 영동고등학교 아실 거예요. 영동고등학교의 선생님 4분이 미크에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미래교실 네트워크 검색해보시면 여기 다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거꾸로 교실 사교육에 들어온 건 유튜브인가 강의하는 아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될 텐데 이게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로 수업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게 앱으로도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고요. 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두랑이라고 이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학습관리 앱이에요. 학습관리 앱인데 이제 이렇게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반을 만들어요. 반을 만들면 애들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야 서평서와 25일 아침까지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애들 댓글 쓰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생관리, 학원으로 따지면 이제 학생관리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일리 문자, 그 다음에 위클리 문자 나가는데 이런 문자가 아니고 아예 어머니들이 그냥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쭉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이제 다 알림장, 과제방, 사진, 영상 공유 다 돼 있어요. 기능이 구현이 돼 있는 거죠. 물론 기능은 잘 구현되어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 초등 위주, 지금 초등과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가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학년이 또 올라오면 또 어머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지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찍으실 거예요? 보여드려요? 찍으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교육이 이 정도까지 변하고 있고 사실 더 변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변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이제 수업 도구가 바뀌잖아요. 온라인 콘텐츠가 발달하니까 수업 도구가 패드로 스마트 교과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콘텐츠들이 새로 생성되고 동영상 콘텐츠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업 도구가 바뀌면 수업의 모습이 바뀌죠. 수업 도구가 바뀌니까 플립러닝 같은 것들, PBR 같은 것들, 액션 러닝 같은 것들이 그냥 교실 수업에서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기반이 되면. 근데 수업의 모습이 바뀌면 이제 평가의 모습이 바뀌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더 늘어나거나 과정평가가 늘어나거나 서술평가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평가의 모습이 바뀌면 아이들이 평가를 잘 받아내니까 그거에 따라서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학습자의 학습 방식이라든지 방향들이 좀 바뀌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사교육 형태가 좀 바뀌게 되는 건데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공교육보다 빠르다는 거잖아요. 공교육보다 전문성이 있고 근데 아까 보셨던 그런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뭐 교실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없는 컨텐츠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번이 공교육보다 좀 늦어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교육 시장, 이제 학부모들 변했고, 이제 공교육 변한 거 같고, 사교육 시장은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보는 건 이제 온라인 기반인데요. 이렇게 메가스터디가 뭐 엠베스터 이런 거 학원도 내고, 이투스가 이런 것도 내고, 그다음에 스카이에듀가 스마트스라는 학원도 운영을 하고, 대성마이맥이 최근에 저번 주인가요? 대치동의 메이저 학원 중에 하나인 비전 21을 대성마이맥이 이제 인수해가지고, 그다음에 강대마이맥이라는 학원으로 크게 오프라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험생 커뮤니티는 오르비가 이제 인강 컨셉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학원도 내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대형 입시 업체라든지 인강 업체들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넘나드는 사업으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이런 학원들이 사실 재종반을 그냥 기숙재종학원이나 이제 재종반을 운영을 했던 것에서 탈피해서 온라인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매스를 키우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아시죠? 대형 학원들이라든지 출판업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다 들어왔죠. 온라인으로 거의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온라인 어떤 툴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코딩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달하고 손쉬워져가지고, 이제 문제은행 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학으로만 잡아놨는데 영어는 더 심하죠. 영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뭐 그냥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냥 야 예습해와 복습해 그러고 있고, 최근에 목동에 삽자루 학원이 지금 오픈을 한 상황인데, 그 학원의 컨셉이 좀 특이한 게 10시 이후에 학원을 못 하잖아요. 10시 이후에 애들 집에 간 다음에 선생님들이랑 라이브 강의를 해요.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습도 하고 테스트도 하는 겸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입시 컨설팅은 뭐 이제 너무 지루해진 정도로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블루타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교육 플랫폼이 굉장히 좀 많이 사업이 굉장히 커졌다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업계를 들어온 게 이제 만 9년 되고 내년이면 10년 차가 되는데, 제가 시작했을 때는 거의 이제 학관로 중심의 커뮤니티였는데,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블루타이라든지 학원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정교화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지역에서 그냥 열심히 하시던 원장님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룡들이 이제 좀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것들이 되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되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교육이 엄청 바뀌고 있고 사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채 고민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친한 원장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클릭만 해도, 가입만 해도 정보들이 쏟아지고요. 누가 잘하네 누가 못하네 가 이제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전문가 분들 또는 전문가를 표방한 분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이거 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어쨌든 안 하면 소외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정부의 카르텔이 쏠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상생을 좀 돕고 본인의 학원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고대가 좀 유명했었는데 고대가 약간 유명무실해졌고, 지금 이제 블루타이가 엄청나게 지금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뭐 오셔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야전 사령관들이 다 전진 배치해가지고 다 강의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하기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무료 컨텐츠가 너무 많죠. 우리는 스마트폰만 봐도, 제가 이거를 이제 수학 문제풀이로 검색한 거예요. 수학 문제풀이를 플레이스토어를 검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 저 맨 앞에 보이는 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베트남 전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1위예요. 찍으면 문제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이제 무료 인강을 검색한 거예요. 무료 인강을 검색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보면서, 저희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불현듯 들어요. 근데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우선 우리 고객 학부모님들이 별로 못 믿어하는 부분이라 잘 가르치긴 하는데 이런 시장들은 어차피 찾아보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제가 이제 정석 수학학원이니까 정석 다항식을 검색하면 7,800개 영상이 나와요. 뭐 이런 선생님들이 무료로 다 지금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강의를 무료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센 수학 상 C단계를 검색을 하면 4,74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내가 알고 있던 거, 해왔던 거, 가르쳐 왔던 것들을 가르치는 건 이게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니 애들이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 이런 것들이 즐비한데 클릭 하나만 해도 내가 궁금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뭔가 플러스 알파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직 솔루션은 안 나오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프로그램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뭐 AI까지는 아니겠지만 AI로 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EBS한테 외주를 준 거죠. 야, 니네 188억 줄 테니까 이거 만들어. 이게 이제 수학인 건데 이것의 콘텐츠가 아직은 대외적으로 개발이 안 나온 상황이고 베타 테스트가 안 나온 상황이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개별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어떤 공교육의 변화, 그 다음에 사교육의 변화, 이 온라인들의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별화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학습자들의 개별화를 지향하다 보니까 개별화를 지향하면 우리 학원들은 진짜 이거 단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건 지금 사교육업계에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 있는데 옹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랑 이제 MOU를 맺어서 저걸 만든 거고 빨간펜 수업 같은 경우에는 IBM의 이제 왓슨 인공지능을 차용한 거고 서밋은 놀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미국 벤처지만 한국인이 설립한 그 놀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인공지능 전문 회사예요. 그 회사를 해서 서밋 수학을 하게 됐고 닥터맥스 같은 경우 천재에서 나온 건데 천재에서 자체 개발한 제니아라는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천재에서 자체 개발했다니까 못 믿었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마타맥스라고 해서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제 만든 인공지능 수학인데 약간 조금 확 죽었다가 좀 최근에 교재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도 하고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깨봉 수학이라는 건데요. 깨봉 수학은 이제 삼성 임직원이었던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이게 다음 달에 압구정동에 오프라인 학원이 처음 오픈돼요. 오프라인 학원이 오픈을 하고 이게 진짜 인공지능 수학으로 되고 있고 이 회사 이름이 학원 이름은 깨봉수학이 콘텐츠 이름이 깨봉수학이지만 회사 이름이 이쿠얼키라는 회사인데 정부에서 지원도 굉장히 상 받아가지고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해외로도 수출을 되게 많이 한 그런 업체고요. 얼마나 구현이 되는지는 사실은 저도 안 써봤.